1월 23일 자유연대단체 기획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벤성월이 실시행입니다. 김정은과 무슨 특별한 관계에 있는데 정상 외교도 아닌데 정상 외교법을 뛰어넘은 그런 어전에 우리 국민들이 과연 실수했습니다. 심지어 벤소군의 움직임에 하루 종일 속보로 일부 언론은 방송을 했습니다. 점검달이 온 것인지 사찰달이 온 것인지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 예술단 초청 동계문화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애써온 강원도 평창 주민들은 진작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작 올림픽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벤소공을과 북한 예술단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을 유치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대한민국의 한류국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돼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큰 부자 노릇을 한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인의 동계축제에 왜 대한민국의 한류는 이렇게 소홀히 처박으면서 북한 예술단의 한마당 잔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안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 주십니다. 가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 보고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어제 사장회의만이 의결된 KBS 보고 고대영 대면하고 벤송월만 쫓아다닌 것 아닌지 되짚어 보십니다. 민주당 워크샵 묶은대로 KBS, MBC 공영방송 장악을 완결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축하연을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조촐한 잔치라도 베푸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 당정협의 장관들도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지구촌 축제인 겨울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 보도 내용을 접한 국민들이 간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안자리도 아닌 집권당 정부의 장관들과 원내 지도부들이 아침에 당정협의 자리에서 지구촌 축제인 겨울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립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장관들 핵심 참모들의 생각이라는 걸 그 단면을 여실없이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주인공은 북한 예술단이 아니라 땀 흘려 대회를 준비해온 우리 선수단과 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온 평창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우건설 매각이 석연치 않은 특혜
의혹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산업은행이 진행한 대우건설 매각 본입 차례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든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반드시 지금이 매각의 적기인지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은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채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 그러니까 작년 2017년 5월 23일에 헐값 매각에 따른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는 정관 개정을 한 데 이어 국내 굴지의 대우건설을 서둘러 시장에 내놓고 졸속으로 헐값에 팔을 넘기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단독 응찰자인 호반건설은 거꾸로 지분 분할 매수를 역제한하는 등 석연치 않은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정관 개정에 이어 호반건설의 지분 분할 매수 제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자산 규모 1조 5천억의 호반건설이 9조 원대의 대우건설을 인수할 여력이 되는지 그 여부를 떠나 이 정권과 호반건설의 커넥션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우건설을 특정인에게 헐값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산업은행이 석연치 않은 의혹과 논란을 자초할 물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듭니다. 오늘은 제가 발언 5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꼭지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송월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일부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인공기를 불태웠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종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 북한 방문 시 광화문 광장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국빈 방문단의 진로에 물병과 야간복 쓰레기를 던지는 돌발 행위까지 한 경우는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들의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고 실정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그들을 꼭 찾아내서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그들을 적발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인공기 사건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수사하는지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이 종북 반미 정권입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본틀을 유지한 채 북한이 핵미사일 제거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남북 단일팀 구성이고 북한의 예순달을 초청한 것인지 온 국민이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버리자 졸업해진 정부가 추가 대책을 쏟아내고 경제부처 장차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현장에 총 출동을 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이번 혹독한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문한 분식집에서 한 종업원은 장사가 안 돼서 짜증이 난다는 퉁명스러운 반응을 들어야 했고, 임금이 올라야 쓸 돈이 있는 거 아니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 종업원도 장사가 잘 돼야 마음 편히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문 현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임금과 소득은 생산활동의 결과이지 그 반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리가 종업원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사가 안 돼 너무 힘들다는 음식점 주인에게 사람을 더 쓰라고 종용했던 홍장표 경제수석은 주인으로부터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연방을 당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8년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이 2만 명이나 줄어들 거로 추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감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 수익성이 낮은 것부터 일어난다고 분석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같은 전망은 자영 영세업자들의 처한 현실을 절반만 알고 있는 한국은행의 잘못된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울러 전제부터가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경고와 쓴소리를 듣고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모들은 반성이나 우리 당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정책 수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는 오히려 최저임금 급등 사태가 몇 달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왜 나갑니까?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을 했으면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보니 진정성 없는 홍보쇼라는 말만 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 안정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은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면밀한 분석 없이,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급격하게 결정된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오히려 도움은커녕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당도 급격한 최저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월 26일 10시 30분 우리 당 지도부가 총 출동을 해서 최저임금 TF위원회를 중심이 돼서 시흥 공단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1야당으로서 대안 제시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현 단장의 남한 방문은 1막 공연으로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주 무대는 서울과 강릉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지 현 단장이 나타나면은 우리 남한 정부는 붉은 카페트를 깔아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1박 2일이었습니다. 현 단장의 계급도 모르고 또 북한의 위치의 그 성장 배경도 모르고 단지 젊은 여성이라는 하나뿐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 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대한민국의 온 방송은 24시간 생방송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생활 필수품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제공을 해주는 안타까운 한국의 방송의 언론에 참으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빈 대우를 넘어서 이 현 단장 이상의 북한의 지도자나 높은 분들이 온다면은 우리 예우는 어떤 방법으로 흘는지 참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안타까운 그런 1박 2일의 남한의 태도를 참으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방문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 단장이 남한에 설치된 각종 공연장을 두루 살펴본다는 이름으로 북한의 소위 체제 선전장의 사전 예고를 하는 그런 저는 연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공연장 현 단장이 본다고 해서 의자가 달라집니까? 구조가 바뀝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 북한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한에서 협상할 때 우리 서울에는 또 강원도에는 이러이런 공연장이 있다.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본을 보여주고 그들이 선택을 만들면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얼마든지 이 협상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 단장이 동서남북을 휘젓고 다니고 그것을 생방송을 해주고 이것이 바로 1박 2일의 북한 체제 선전장이 바로 우리가 제공해준 협상의 잘못된 기본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1박 2일을 왜 했을까? 우린 지금도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 단장의 극대화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하나의 계기로 하루 동안을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지금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긍긍전전하고 있는데 단순했습니다. 현 단장 1박 2일 약속 안 지키고 감춰놓고 그리고 나타나니까 50%가 100%의 극대화를 시키는 이 연출에 우리는 말려들어서 그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정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 국정원이 과연 안내원인지 아니면 수행원으로 행동을 한 건지 이제는 현 단장의 심정까지도 읽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마음이 불편하시다.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도대체 이게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현 단장이 오는 그날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분들이 어디에서 공연할까? 강원도에서 해도 끝날 것인데 서울을 택하는 이유는 저는 1974년 8월 15일을 우리 기억해 보십시오. 문세광이가 지령을 받고 8월 15일 날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은 불발이었고 영부인이 피살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를 택하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 장소를 찍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와 계획된 전략에서 바로 이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우리는 아무도 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도 그리고 예측도 못하고 그냥 찍으면 찍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냥 굽실거리고 아부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짓밟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의 이 상황을 보고